환율이 1380원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미중 관세 협상,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아세안 통화 강세 유도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원화 가치도 오르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오르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환율 변동이 상당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만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올랐고요. 아시아 통화 가치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화 가치도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왜 이렇게 움직였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이전에 환율이 1,400원이 약간 넘었었습니다. 그러나 5월 7일 오전에는 환율이 1380원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미중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안화 절하는 없었고요. 미중 간에 아주 구체적인 협상은 없습니다만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안화 가치까지 오르면서 우리 원화 가치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즉 원화 가치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달러율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인덱스고요. 엔달러, 이안달러,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원화율은 달러 대 원화로 표시되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 가치는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율 변동을 얼마나 설명하느냐 이걸 볼 때 미 달러 지수가 1개월에 우리 환율 변동을 50% 설명을 했고요. 6개월에 60%, 12개월 후에도 60%. 그동안 달러 가치가 하락했는데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위안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이안 달러 가치도 최근에 상승하고 있으면서 환율이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이러한 경제 변수로 평가해 보니까 지난 4월 말 현재 우리가 원화 가치가 22%나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미중 관세 협상,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아세안 통화 강세 유도 이런 거 소문도 있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제자리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가한 게 4월 말 22% 저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국제결제은행이 매월 실질 실환율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거는 각국의 가중치뿐만 아니라 교역 상대국의 물가까지 고려해가지고 그 나라 통화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아직 4월 거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4월 말 거 보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11%나 저평가됐습니다. 제가 추정한 거하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원화 가치가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 급락해가지고 잠깐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1480원을 고점으로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물론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거는 매우 불확실하죠. 참고로 우리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은 시차를 두고 감소하는데요. 제가 시차를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PDA라고 한 통계 기법입니다. 그리고 분석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2000년 1월부터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1% 하락하면은 9개월에서 한 12개월, 13개월, 19개월 이 정도가 시차를 두고 수출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다고 수출이 금방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감소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9개월 이후에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제 제조업 생산은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생산은 꾸준히 증가한 거로 나와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할 때, 즉 원화 가치가 상승할 때는 중기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매월 그 산업활동을 발표하는데요.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생산을 발표하죠. 지금 3월까지 발표됐습니다. 최근 동향 보면은 뭐 제조업은 변동성이 심하고요. 서비스업이 안만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이후도 전망해 보면요. 하반기로 갈수록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하고 이런 것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경제 성장은 뭐 수출보다는 내수, 특히 그 소비가 약간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면 물가 상승도 떨어질 수가 있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원달러 환율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2.1% 정도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도 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면 올해가 2% 정도 나옵니다. 이 적정금리라는 것은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얼마나 벗어났느냐, 목표 물가 상승 2% 얼마나 벗어났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데요. 올해 그 1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금리를 많이 인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가 목표가 2%인데 아직도 그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29일 날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금리를 0.25%포인트, 아마 일부 위원들은 0.50% 내리자, 소수 견해입니다만 이런 것도 저는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2%까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그동안 높다 보니까 달러 기준 코스피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습니다. 녹색선은 코스피고요. 그 다음에 빨간선은 달러 기준으로 코스피를 표현한 겁니다. 2000년 1월을 100으로 했는데요. 이 거리가 많이 벗어나면은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이 코스피하고 달러 기준 코스피가 무려 27%나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환율이 제자리로 가면서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이 괴리가 축소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거는 아마 외국인 순매수에 의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이후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주식을 순매도했죠. 상당히 많이 매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전망하는 일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원화 가치도 오르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오르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업종별 원달러 환율의 탄력도를 한번 구해본 겁니다. 여기 그림은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했을 때 업종별 탄력도예요. 예를 들어 코스피가 0.79로 나왔습니다만은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했을 때 우리 코스피는 0.79% 상승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수치는 분석 기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2000년 1월에서 2025년 4월까지 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수주가 환율이 더 하락할 때 많이 오릅니다. 아까 환율이 하락하면, 즉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내수 경기가 상대적으로 호전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탄력도가 큰 게 건설업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했을 때 건설업 주가 지수는 1.16% 상승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 굉장히 어렵죠. 특히 지난 1분기에는 건설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나 감소하는 등 건설 경기가 전체적으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건설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양극화 상단에 있는
건설업체 주가는 오히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가 환율 하락을 반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기계, 철강 및 금속, 운수, 창고, 금융업 이런 것들이 환율이 하락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거는 뭐 수출에 환율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물론 한 9개월, 10개월 시차를 두고 환율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율이 하락했을 때 전기전자 업종도 오르기는 오르지만은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코스피를 밑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환율이 당분간 불확실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1,480원을 고점으로 이미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 조만간 1,350원 안팎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국제 결정일이 평가하면 11%, 제가 평가하면 22% 전평가됐는데요. 계속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오를 때 우리 경제가 수출, 즉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내수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코스피하고 달러 기준 코스피 괴리가 많이 벗어났는데 코스피도 상승하고 원화 가치도 오를 텐데 원화 가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괴리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 상승, 코스피 상승은 앞으로 외국인 순매수에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때 전기전자, 수출 관련 업종보다는 내수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환율 변동을 살펴보면 있어요. 주시장 포트폴리오도 여기에 맞게 구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요. 굿모닝 경제를 작성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어떤 경제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에 그거를 선정해가지고 기사뿐만 아니라 주로 제 분석을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입니다. 최근 이틀 동안 대만 달러 가치가 급등했죠. 중국 위안화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NDF 선물 시장에서 우리 원화 가치도 급등했죠. 최근에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것은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만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미국이 주요 아시아 국가한테 통화 강세를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중 관세 협상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거 분석이 언론에서 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저는 뭐 이런 기사도 소개해 드리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굿모닝 경제에서 3시부터 신문을 많이 보고 언론 기사를 검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3가지를 골라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융시장에 계시면서 최소한 이런 기사는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언론 기사는 현재를 평가하죠. 이런 것들이 미래에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제가 이런 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분석하고 전망하면서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쳐서는 안 되겠죠. 이게 과연 우리 경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프나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경제에서 매주 월요일 날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다음 달 향후 몇 개월은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숫자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방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다른 데서 보실 수가 있으면은 미국의 주가 지수나 우리 주가 지수가 전일보다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저녁 7시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실시간 라이브 수업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미국 FOMC가 있죠. 그래서 FOMC에서 연준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금리는 어떻게 할지 나오면요.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여기다가 연준의 금리 평가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미국 통화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미국 자산 가격은 어떤 식으로 변동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